문항 1번. 김승실 씨의 N차년도 소득, 소비 순소득을 각각 BNCN, SN이라고 하자. 여기서 SN, 그러니까 그 순소득은 BN 빼기 CN이다. 그러니까 BN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를 순소득이라고 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해주고 있고, 김승실 씨의 N차년도 말에 연순소득 SN이 양수이면 모두 저축하고, 그리고 1차년도부터 N차년도까지의 누적 순소득 SN, 그러니까 이 SN들의 합이 음수이면 소비를 위해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단 N은 자연수고 소득과 소비는 매년 말에만 발생하고 대출은 매년 말에만 이용하다. 그러니까 뭐 연초인지 말인지 그건 구별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자는 걱정하지 말자. 1에 1번. 그렇다면 N차년도에 김승실 씨의 소득 BN이 그리고 소비 CN이 각각 이와 같을 때 몇 차년도부터 연소비가 연소득을 초과하는지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BN하고 BN이 지금 연소득이고 CN이 연소비이니까 연소비, 그러니까 CN이 연소득, 그러니까 BN보다 초과한다, 커지는 그와 같은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의 1번은 우리는 당장 연소비가 바로 CN이고, 그리고 연소득이 BN이므로 따라서 연소비 빼기 연소득이 0보다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따지고 있으니까 연소비 빼기 연소득이 연소비가 초과한다 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이 부등식은 CN 빼기 BN이 크다 0보다 이 부등식과 같고, 그런데 CN이 따라서 2N제곱 더하기 20이기 때문에 그 값에서 BN, 그러니까 5N 더하기 27을 뺀 값이 크다 0보다 이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상황이고, 정리하면 2N제곱 빼기 5N 그리고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1과 2 그리고 1과 7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은 되니까, 따라서 N 더하기 1과 2N 빼기 7의 곱이 0보다 크다. 그러므로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뭐 n 더하기 1이 양수고, 따라서 2n 더하기 7이 0보다 큰 거고 2n은 7보다 크고, 그러므로 n은 2분의 7보다 크다. 그러니까 3.5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따라서 자연수니까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몇 차년도부터 연소비가 연소득을 초과하는지를 구하라. 따라서 4차년도, 이렇게 4차년도부터 연소비가 연소득을 초과한다. 2번. BN하고 CN이 각각 이와 같을 때 김승실 씨는 몇 차년도에 첫 대출을 받는지를 구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순소득 SN을 구해서 그 값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그 N의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니까 순소득 SN을 구해주어서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를 따지겠다. 이제 이런 절차로 SN이, 그러니까 그 각 해마다 순소득이 이 값은 BN 빼기 CN이니까 BN 빼기 CN, 그래서 BN이 지금 N 더하기 16이고 CN이 4N 더하기 5면 BN 빼기 CN을 해주면은 11 빼기 3N 이렇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SN, 그러니까 누적 순소득은 K의 1부터 N까지 SK, 이 소문자 SK에 대입해서 더한 것이고, 따라서 K의 1부터 N까지 11 빼기 3K에 대입해서 더해주면 그러면 SN이 나올 테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해주면 11N이 되고, 빼기 3 곱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여가지 될 테고, 따라서 2분의 1로 통분해주면 22N 빼기 3N, 3N 더하기 1, 그래서 N으로 묶어주면 따라서 2분의 N 곱하기, 그럼 22 빼기 3N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19 빼기 3N 이와 같은 식이 돼. 이렇게 이므로 따라서 SN이 0보다 작아진다를 풀면, 이 부등식을 풀면 결국 이 값이 0보다 작다가 되어서 19 빼기 3N이 작다 0보다 이 부등식이 나와서, 따라서 3N이 19보다 크다가 되고, 따라서 N은 3분의 19보다 크다. N은 자연수니까 따라서 N은 6점 얼마보다 크다 하니까 7보다 3분의 21,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따라서 몇 차년도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는가, 따라서 7차년도에 첫 대출을 받는다.
1번 재심은 가나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신입생인 김승실 학생은 첫 학기에 7개의 과목을 수강하려고 하는데 김승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은 4개가 있고 교양 과목은 총 5개가 있다. 그래서 전체 9개가 있는데 1번 김승실 학생이 7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풀이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과목은 서로 다른 과목이 9개가 있고 그 중에서 7개의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냥 그 경우의 수를 따라서 바로 9C 7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테고, 이것은 9C 2랑 같기 때문에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1로 나눠준, 따라서 9, 4, 36, 따라서 36가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1회 2번 김승실 학생이 전공 과목에서 3개 그리고 교양 과목에서 4개의 과목을 수강하려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근데 전공 과목이 선택 가능한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 교양 과목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따라서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C 3가지, 그리고 교양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C 4가지가 있고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곱의 법칙에서 곱해줄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이만큼 있다. 이 값은 4C 1 곱하기 5C 1인 4 곱하기 5, 따라서 20가지가 있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문항 2번 재심은 나와 다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근데 H고등학교 학생 중 S대학 지원자 100명에 대한 입시 결과를 조사한 결과 지원자 중 30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H고등학교 학생이 S대학에 지원했을 때 그 친구가 합격할 확률은 따라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100분의 30, 그러니까 10분의 3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지원자들의 S대학 모의 논술고사 응시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합격자 중 3분의 1 그리고 불합격자 중 7분의 2가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그 S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뭐 S라고 나타낸다면 합격했다. 그리고 뭐 대학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했다, 그 뭐 응시했다를 T라고 나타낸다면 응시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은 S대학에 합격할 확률, 그 한 친구 한 친구마다 그 확률이 10분의 3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합격자 중에서 3분의 1이 대학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친구가 대학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했을 확률이 그 친구가 합격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리고 불합격자 중에서는 7분의 2가 응시했다라고 하니까 응시했을 확률은 무엇인가? 그 친구가 합격하지 못했을 때 그 확률은 7분의 2다라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준 상태에서 2의 1번, 2의 2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2의 1번을 보면 올해 S대학의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한 H고등학교 학생이 S대학에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S대학에 합격할 확률, 그러니까 S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근데 그 친구가 모의고사에 응시했다, 그러니까 T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보고 있고, 이것은 P, T분의 P, S 곱사건 T 이렇게 우리가 구할 것이고, T가 일어나는 경우를 S와 T의 곱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와 S의 여사건과 T의 곱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로 배반이니까 나눠서 확률끼리 더해주고,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쓰고 분자는 이것이고, 이와 같이 식을 일단 쓴 다음에 값을 우리가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상황을 좀 설정을 우리가 좀 해주면 H고등학교 학생이 S대학에 합격할 확률, 합격하는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S라 하고, 그리고 그 역시 H고등학교 학생이 S대학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하는 사건을 T라 하면 이렇게 사건을 적당히 이제 기호를 주고,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바로 이 값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모의고사에 응시했는데 합격했을 확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P 합격할 확률이 무엇인가? 응시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건부 확률이 정의에 따라서 PT분의 PS 곱사건 T인데 이렇게 쓸 거고, 그런데 PT를 PS 곱사건 T, 그러니까 그 합격하면서 응시한 경우와
불합격하면서 응시한 경우, 응시했지만 합격한, 응시하고 불합격한 그런 두 확률, 두 사건의 합사건이기 때문에 T를 분모를 이렇게 쓸 거고 분자를 역시 이렇게 쓸 거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저 값들로 일단은 식을 좀 만들어주고 그 PS 곱사건 T를 우리는 PS 곱하기 P, T, 바 S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PS의 여사건 곱하기 P, T, S의 여사건 이렇게 분모를 쓰고 분자는 PS 곱하기 P, T, 바 S 에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PS,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10분의 3이고 그리고 합격자 중에서 대학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했을 확률 그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불합격자 중에서 대학 모의 논술고사에 응시했을 확률은 7분의 2이므로 따라서 대입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PST는 PS가 10분의 3 그리고 그 S, PT 바 S는 여기 3분의 1 더하기 PS 여사건이면 10분의 7이 될 테고 그리고 이 확률이 7분의 2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분자의 PS 10분의 3 그리고 역시 3분의 1 이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3 약분되고 7 약분되고 다 약분하면 10분의 1이고 10분의 2고 10분의 1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10을 곱해서 결국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와서 따라서 그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해내면 되겠네요. 따라서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번 올해 S대학 모의논술고사에 응시한 H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5명이 S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합격할 확률을 풀이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예, 2번 우리는 이미 대학 모의논술고사에 응시한 학생 중에서 S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1번에 의해서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P, S, 바 T가 3분의 1이므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5명의 각각의 학생이 5명의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이 S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S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며 그런데 이 확률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독립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각각의 학생의 합격 여부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독립이므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5명 중에서 3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마치 5번의 똑같은 시행을 반복했는데 그 중에서 매번 3분의 1의 확률로 합격이 되는데 그 중에 3번 성공적으로 합격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그 확률은 5명 중에 3명이 합격할 확률은 따라서 5, C, 3 그리고 3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여사건 3분의 2의 제곱 이 값이고 이 값은 따라서 10 곱하기 3의 5제곱 243분의 2의 제곱 4 따라서 243분의 40이다. 문항 3번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라를 보면 모평균의 구간 추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모평균의 그 신뢰 구간이 나오고 99%에는 2.58 그리고 95%에는 1.96이라는 숫자가 신뢰 개수로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본다면 어느 회사의 직원 1인당 1개월 인터넷 이용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그 직원의 1개월 인터넷 이용 시간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그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 회사 직원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1개월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X일바였고 그러면은 표본 집단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표본 평균을 진구한 거고 이 값은 표본 평균이고 그리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이와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9%의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X1바가 저렇게 정해지면
그 값을 기준으로 x1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이렇게 그 신뢰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정해질 텐데 그 왼쪽 끝과 오른쪽 끝값이 각각 94.71과 97.29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과 같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n의 값은 100이기 때문에 이 값은 10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시그마도 5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여기서 알지 못하는 x1바 이 값을 결정을 지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결정해 보면 직원 1인당 1개월 인터넷 이용시간 1개월 인터넷 이용시간을 x라고 하고 시간을 x라 하면 그러면 x는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그렇게 기호를 좀 얘기해 주고 m 그리고 5의 제곱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이므로 따라서 모평균 m의 99% 신뢰 구간 모평균 m의 99%의 신뢰 구간은 신뢰도라는 말도 써주고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잡아서 써주면 x1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 그러니까 10분의 시그마가 5 보다 크거나 같다 m이 그리고 m은 작거나 같다 x1바 a 빼기 더하기 2.58 곱하기 역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서 이 두 각각의 값이 그 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x1바 빼기 이게 2분의 1이니까 2.58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1.29 1.29가 94.71이고 또 x1바 더하기 1.29가 97.29이다 라는 식이 나와서 이것은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서 따라서 x1바가 1.29를 빼주면 9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역시 넘겨도 9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따라서 x1바는 96이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후 다시 보건 추출 방식으로 이 회사 직원 n명을 이미 추출하여 1개월 인터넷 이용시간을 다시 조사한 결과 이제는 평균이 x2바하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와 같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조사한 상황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식이 만들어질 테니까 다시 조사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그 값 쓴 거 x2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식을 이용하면 x2바 마이너스 95%니까 1.96 그러니까 1.96 곱하기 이제 n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루트 n으로 써야 되고 시그마는 역시 5고 크거나 같다 m 그리고 다시 크거나 같다 x2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따라서 16분의 10 곱하기 x1바 빼기 1.96 곱하기 14분의 5 이 값이 x2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와 같아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값이 이것과 같다. 그러니까 16분의 10 곱하기 x1바 더하기 1.96 곱하기 14분의 5가 이가 x2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와 같아진다. 여기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어차피 x1바는 우리가 아는 숫자니까 여기 지금 x2랑 루트 n 그 n하고 x2바가 지금 문자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립 방식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이 식을 더하게 되면 1번식과 2번식을 더하게 되면 그러면 왼쪽은 16분의 20 x1바 그러니까 8분의 10 그러니까 4분의 5 x1바가 이거 지워지고 2 x2 바와 같다 이게 지워지고 가 되어서 따라서 x2바 이 값은 2로 넘겨서 8분의 5 x1바라는 값인데 x1바 이 값이 96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8분의 5 곱하기 96 약분이 되니까 12로 약분이 되고 따라서 이 값은 5 곱하기 12 따라서 60 이렇게 나오네. 그러므로 x2바 이 값은 60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이 루트 n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빼주면 한편 1 빼기 2, 2 빼기 1을 해주면 2 빼기 1 2 빼기 1을 해주면 그러면 아래에서 위의 식을 빼주면 같은 값이니까 지워지고 이 값이 2배가 돼서 따라서 1.96 곱하기 7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지워지고 역시 2배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와 같이 식이 나와서 1.96 없애고 그리고 5도 나누고 따라서 루트 n은 하고 루트 n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루트 n은 2 곱하기 7인 1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n의 값은 14의 제곱이 되고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따라서 n은 196이다. 그러므로 n과 x의 바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n과 x의 바의 합은 196과 60을 더해 주어서 따라서 256이다.